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장차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환자를 등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임상 교수 집단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병원들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의료 체계를 간신히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서 진료 교수님들, 임상 교수들까지 지금 집단 행동이 예고돼 있는데요. 행정처분, 면허정지 처분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복지부의 책임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장차관이 책임을 집니다.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니까 직원들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제가 이거는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증언에 대한 것도 대화의 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것이고요. 대화의 전제로서 증언을 1년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니면은 환자를 등지겠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마 그분들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글쎄요, 어떤 서로 이해 공감의 부분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 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증원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였지만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하였으며 갈등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증원 이후 2015년부터 의사수급 분과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증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미래 인구수와 의사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원 조정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수급 조정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 65세 인구 비율이 30%가 됩니다.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약에는 더욱 응할 수가 없습니다.